안녕하세요. 신화 속 스토리 신토리입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TV에서 방영하는 막장 드라마 보시나요? 점 하나 찍고 다른 사람인 척 나타나거나 상상도 못할 출생의 비밀이 밝혀지는 그런 이야기들 말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하고 가장 충격적이며 도덕 따위는 안드로메다로 날려버린 원조 막장 드라마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 로마 신화, 그 중에서도 신들의 왕이라 불리는 제우스의 사생활입니다. 우리는 흔히 제우스를 정의와 번개를 주관하는 주신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 신화 속에서 그가 보여주는 행보는 오늘날의 관점으로 보면 그야말로 범죄의 재구성에 가깝습니다. 권력을 이용한 위계, 변신을 통한 사기, 그리고 아내 헤라의 눈을 피하기 위한 치졸한 거짓말까지. 제우스의 연애사는 단순한 로맨스가 아니라 권력욕과 정복욕이 뒤엉킨 거대한 서사시죠. 오늘은 그 수많은 바람기 중에서도 와, 이건 진짜 선 넘었다. 작가, 고대 그리스인들의 상상력이 무서울 정도다라고 평가받는 제우스의 역대급 불륜 사건 탑3를 선정해봤습니다. 단순히 누가 누구를 만났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과정에서 벌어진 기상천외한 변신쇼, 피해자들의 눈물, 그리고 가정을 지키려는 혹은 복수하려는 아내 헤라의 살벌한 추격전까지 디테일하게 파헤쳐보겠습니다. 10분 동안 펼쳐질 올림포스판 부부의 세계,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사건 1. 완전 범죄를 꿈꾸다 소가 된 여인, 이호 사건. 첫 번째 사건은 제우스의 치졸함과 뻔뻔함이 극에 달했던 사건, 바로 이호 이야기입니다. 이호가 누구냐? 바로 제우스의 아내이자 가정의 여신인 헤라를 섬기는 신전의 사제였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아내의 비서나 측근을 건드린 셈이니 시작부터 도덕적으로 아웃이죠. 제우스는 어느 날 강변을 거니는 이호를 보고 한눈에 반합니다. 하지만 대놓고 접근했다가는 무서운 아내 헤라에게 들킬 게 뻔했죠. 여기서 제우스가 쓴 방법이 기가 막힙니다. 바로 기상조작입니다. 대낮인데도 불구하고 이호가 있는 곳 주변에만 짙은 먹구름을 깔아버린 겁니다.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헤라의 시야를 차단하겠다는 아주 1차원적이고도 대담한 수법이었죠. 어두운 구름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하지만 불륜 탐지기 헤라의 촉은 대단했습니다. 대낮에 특정 지역만 밤처럼 어두운 것을 보고 직감적으로 저 인간이 또 짓을 벌이는구나 라고 눈치챈 거죠. 헤라는 즉시 구름을 뚫고 현장 급습을 감행합니다. 아내의 기척을 느낀 제우스, 얼마나 다급했는지 순간적인 기지를 발휘하는데 그게 참 비극적입니다. 자신의 연인인 이호를 순식간에 하얀 암소로 변신시켜버린 겁니다. 헤라가 내려왔을 때 그곳엔 제우스와 소 한 마리만 덩그러니 서 있었죠. 제우스는 시치미를 뚝 떼며 그냥 산책 중이었는데 이 소는 처음 본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헤라의 고단수 대응이 나옵니다. 화를 내는 대신 아주 우아하게 웃으며 말하죠. 어머, 소가 참 아름답네요. 저한테 선물로 주시겠어요? 제우스는 진퇴양난에 빠집니다. 안 된다고 하면 의심을 살 것이고 준다고 하면 사랑하는 여인을 넘기는 꼴이니까요. 결국 제우스는 눈물을 머금고 소가 된 이호를 헤라에게 넘깁니다. 헤라는 이호를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잠을 자지 않는 온몸에 눈이 100개 달린 괴물 아르고스에게 감시를 맡기죠. 상상해보세요. 말도 못하고 풀만 뜯어야 하는 소가 된 신세인데 100개의 눈이 24시간 나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호의 고통은 상상을 초월했을 겁니다. 결국 제우스는 전령의 신 헤르메스를 보내 아르고스를 처치하고 이호를 탈출시키지만 헤라의 복수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쇠파리떼를 보내 소가 된 이호의 엉덩이를 쏘게 만들죠. 이호는 미친듯이 날뛰며 유럽과 아시아를 가로질러 도망칩니다. 이때 이호가 건너간 바다를 이오니아해, 건너간 해협을 보스포루스, 소가 건넌 곳라고 부르게 되었다는 지명 유래까지 생길 정도였습니다. 결국 이집트까지 가서야 겨우 사람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이호. 제우스의 하룻밤 욕망 때문에 한 여인의 인생이 대륙을 횡단하는 생존 서바이벌로 바뀌어버린 그야말로 민폐갑 사건이었습니다. 사건 2. 엽기적인 변신과 트로이 전쟁의 서막, 레다 사건. 두 번째 사건은 미술사에서 가장 많이 다뤄진 주제 중 하나이자 그 결과가 인류 전체의 재앙으로 이어진 사건입니다. 스파르타의 왕비 레다와 백조로 변신한 제우스의 이야기입니다. 앞서 이호 사건에서는 들키지 않기 위해 상대를 변신시켰다면 이번에는 제우스 자신이 동물로 변신합니다. 그것도 아주 연약하고 가련한 백조로 말이죠. 신화에 따르면 제우스는 독수리에게 쫓기는 백조인 척 연기하며 레다의 품으로 파고들었다고 합니다. 동정심을 유발해서 접근하는 고도의 심리전을 쓴 겁니다. 레다는 겁에 질린 백조를 안아주었고 그 순간 제우스는 본색을 드러내 욕망을 채웁니다. 이 사건이 충격적인 이유는 그 과정의 엽기성과 결과의 파급력 때문입니다. 인간인 레다는 제우스와 동침한 후 포유류가 아닌 조류처럼 알을 낳습니다. 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달걀 같은 알 맞습니다. 전승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2개의 알을 낳았다고 하는데요. 이 알을 깨고 나온 아이들의 면면이 정말 화려합니다.
한 알에서는 쌍둥이 형제 카스토르와 폴룩스가 나왔고 다른 알에서는 그 유명한 헬레네와 클리타임네스트라가 태어납니다. 여기서 집중해야 할 인물은 바로 헬레네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으로 성장한 헬레네는 훗날 스파르타의 왕비가 되지만 트로이의 왕자 파리스와 사랑의 도피를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 유명한 트로이 전쟁의 발단이 되죠. 생각해보면 소름 끼치는 일입니다. 제우스가 스파르타의 강변에서 백조로 변해 저지른 하룻밤의 불장난이 없었다면 헬레네는 태어나지 않았을 것이고 트로이는 멸망하지 않았을 것이며 아킬레우스나 오디세우스 같은 영웅들의 비극도 없었을 겁니다. 서양 문학의 근원이라 불리는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가 통째로 사라졌을지도 모르는 일이죠. 이 사건은 단순히 신이 바람을 피웠다는 가십을 넘어 신의 욕망이 인간의 역사에 얼마나 무시무시한 나비 효과를 불러오는지를 보여줍니다. 많은 화가들이 레다와 백조를 관능적이고 아름답게 묘사했지만 사실 그 이면에는 강압적인 관계와 전쟁의 씨앗이라는 끔찍한 비극이 도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백조의 우아한 날개짓 뒤에 숨겨진 신의 무책임함. 이것이 바로 레다 사건의 본질입니다. 사건 3. 시간을 멈춘 사기극, 영웅을 낳기 위한 큰 그림, 알크멘의 사건. 대망의 1위, 마지막 사건은 제우스 불륜의 끝판왕이라 불리는 알크멘의 사건입니다. 앞선 두 사건이 욕망에 충실했다면 이번 사건은 아주 치밀하게 계획된 사기극에 가깝습니다. 알크메네는 미케네의 왕녀이자 암피트리온의 아내였습니다. 그녀는 앞선 피해자들과 달리 도덕적으로 완벽하고 남편에 대한 정조관념이 투철했습니다. 제우스가 아무리 잘생긴 남자로 변신해서 유혹해도 절대 넘어오지 않을 여자였죠. 그래서 제우스는 사칭이라는 최악의 수를 둡니다. 바로 알크메네의 남편 암피트리온으로 변신한 것입니다. 당시 진짜 남편 암피트리온은 전쟁터에 나가 있었습니다. 제우스는 남편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것처럼 꾸며 알크메네의 침실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자신의 무용담을 늘어놓으며 그녀를 안심시키죠. 여기서 제우스의 집착이 얼마나 무서운지 드러나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는 이 밤을 최대한 길게 즐기기 위해 태양신 헬리오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내일 아침 해를 띄우지 마라. 세상의 시간을 멈춰라. 그렇게 하룻밤을 무려 3일 밤, 어떤 전승에서는 9일 밤, 이의 길이로 늘려버립니다. 세상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 갇혔고 그 긴 시간 동안 알크메네는 눈앞의 남자가 자신의 남편인 줄로만 알고 사랑을 나눴습니다. 이건 명백한 사기이자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게 만든 기만 행위입니다. 진짜 비극은 다음날 아침 일어납니다. 진짜 남편 암피트리온이 전쟁에서 돌아와 아내를 찾았는데 아내의 반응이 시큰둥합니다. 어제 밤새도록 회포를 풀었는데 또 오셨어요? 남편은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었죠. 결국 예언자 테이레시아스를 통해 전모가 밝혀지지만 인간이 신에게 따질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이 기막힌 3일간의 밤을 통해 태어난 아이가 바로 그리스 신화 최강의 영웅 헤라클레스입니다. 제우스는 올림포스의 신들과 인간을 지킬 강력한 수호자를 낳기 위해 가장 완벽한 유전자를 가진 여인을 골랐던 겁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알크메네와 암피트리온 부부가 겪은 혼란, 그리고 태어난 헤라클레스가 평생 겪어야 했던 헤라의 저주를 생각하면 영웅 탄생이라는 명분으로 포장하기엔 너무나 잔혹한 이야기입니다. 남편의 얼굴을 한 다른 남자에게 속은 여인,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신들의 전쟁에 휘말린 가정. 알크멘의 사건은 신이라는 존재가 목적을 위해서라면 인간의 윤리쯤은 가볍게 무시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극단적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제우스의 역대급 불륜 사건 탑3를 살펴봤습니다. 소로 변한 이오, 백조에게 당한 레다, 그리고 남편을 사칭당한 알크메네까지. 여러분은 이 세 가지 사건 중 어떤 것이 가장 최악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알크메네 사건이 가장 소름 끼칩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한 채 다가오는 기만이라니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나요? 그리스 로마 신화는 신들의 이야기지만 사실 그 속을 들여다보면 적나라한 인간의 욕망이 투영되어 있습니다. 절대 권력을 가진 남성 가장, 일부 다처제가 용인되던 고대 사회의 모순, 그리고 그 안에서 희생되는 약자들의 이야기가 신화라는 판타지로 포장되어 전해져 내려오는 것이죠. 우리가 막장 드라마를 욕하면서도 보는 이유는 그 비현실적인 상황 속에서 현실의 모순을 발견하고 카타르시스를 느끼기 때문 아닐까요? 제우스의 이야기가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회자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을 겁니다.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또 다른 제우스의 막장 행각이 있다면 댓글로 제보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제우스에게 당하고만 있지 않았던 복수의 화신 헤라의 사이다 참교육 에피소드들을 모아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신화 속 스토리 신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